당근과 새우 어떠한 것이 우리 몸에 더 좋을까요? 지난번에 텔로미어, 영생인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생인자는 물론 제가 별명을 붙인 거고요.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먹었을 때 영생인자가 짧아지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음식이 유전인자 또 특별히 염색체의 길이를 좌우한다 하는 것은 최근에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물론 심장병에 좋고 당뇨병에 좋고 고혈압에 좋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십니다. 그런데 유전인자의 길이도 음식에 따라서 좌우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우하고 당근하고 어떠한 음식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그 효과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이제 절대적인 그 항산화 수치 어느 것이 더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새우, 당근. 새우가 아스타잔틴이라는 제가 영어로 써드리겠습니다. 아스타잔틴. 이것은 미국에서 강의하고 또 아스타잔틴이라는 것이 처음에 영어권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영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젠틴. 발음 나는 대로 발음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스타잔틴이라는 그 물질은 항산화제 중에서 굉장히 센, 그렇죠? 베이타 캐로틴보다 더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그러면 새우 안에 들어있는 아스타잔틴이 당근 안에 들어있는 베이타 캐로틴보다 더 강하다면 무엇을 먹는 것이 베타 카로틴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표기를 하면 어느 것을 드시겠습니까? 아스타잔 이것은 이제 새우에 들어있고 당근에 들어있습니다. 어느 것을 드시겠습니까? 새우가 훨씬 더 새우 속에 들어있는 것이 더 세다니까 새우를 먹어야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새우 자체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는 실제적으로 항산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당근보다 더 강력한가 또 더 혜택이 더 많은가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먼저 새우가 왜 당근보다 더 강력한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새우의 역할을 잠깐 보시면 압니다. 새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새우는 주로 밑바닥에서 바다 밑바닥에서 무엇을 하는 역할을 합니까?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쓰레기 역할을 하는 청소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우가 이제 독소를 굉장히 많이 흡수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독소를 흡수한 독소를 어떻게 해야 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흡수한 독소를 해독하기 위해서 아스타잔틴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많이 그 항산화제가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그 함유되어 있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독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독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몸속에 사람이 새우를 먹었을 때 그것이 몸속에 들어와서 그 역할을 하느냐? 그러지는 못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많다고 해서 몸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항산화 효과를 한다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새우 자체 내에 있는 그 독소를 해독한 상태에서 이제 그것이 흡수가 되면 결국은 독하고 항산화제하고 같이 섭취가 되는 거죠, 우리 몸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독으로 인식이 됩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그래서 몸속에 들어오면 독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면역체가 이제 자극이 돼요. 그래서 면역체가 자극이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염증이 생기죠. 그리고 알러지가 생기죠.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생기면은 혈관이 특별히 작은 혈관들은 딱딱해질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에 가서는 그 굳는 현상이 일어나고 관절에 들어가서는 또 관절염을 일으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우나 어패류를 많이 드시게 되면 장기적으로 몸이 해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몸속에 염증이 생길 위험이 높다 하는 것이 하버드 연구에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저는 저희 로마린다 대학과 또 이제 장수촌인 로마린다에서는 이미 한 100여 년 전서부터 이제 이러한 그 음식들을 또 밑바닥에 있는 음식들을 먹지 않는 것이 건강에 좋다 하는 것을 이제 이미 그 안 상태고 연구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떠한 연구를 할 때 그 몸속에 있는 그 물질만 보게 되면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반드시 그것이 사람 몸에 들어와서는 그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은 다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열 젤리를 벌들이 먹으면은 여왕벌이 되지만 사람이 로열 젤리를 먹는다고 해서 여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 자체가 좋다고 해서 그것이 흡수가 되는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돼요. 반면에 베이타캐로틴, 당근에 있는 베이타캐로틴은 흡수가 돼서 우리 몸속에 해독 역할을 확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식물성 항산화제는 소위 식물 속에서 발견된 항산화제는 몸속에 들어와서 알러지 현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뭐 콩 알러지 있는 분도 있고 밀 단백질 알러지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흔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채소를 통해서 얻는 단백질, 지방질, 그리고 다양한 항산화제는 친환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굉장히 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 부분에 이제 제가 이 휴자를 쓸 수 있는데 사람은 식물성 단백질, 식물성 지방질, 식물성 항산화제를 먹었을 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자에 이미 박혀 있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웰빙 차원에서는 어떠한 음식에 어떠한 항산화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웰빙인데 사실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임상적으로 과연 이 음식이 몸속에 들어와서 출원했던 그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임상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임상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라이프스타일 메디슨입니다. 라이프스타일 메디슨. 이제 새로운 학문이 생겼는데요. 20년 동안 개발이 된 건데 이 라이프스타일 메디슨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이 과학적으로 우리의 몸에 큰 혜택을 준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된 것을 이제 발표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바로 라이프스타일 메디슨이라는 큰 분야입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저희 장수촌에서는 뉴 스타트,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교육도 하고 이러한 환경을 이루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통틀어서 봤더니 피자라고 해요. 피자. 이 피자가 가장 인기 있는 아이들의 음식인데 이 피자만큼 텔로미어를 짧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사과 먹는 것을 즐겨 먹는다면 이 아이들 몸속에 있는 그 영생인자 텔로미어도 빨리 잘려져 나가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랫동안 유지될 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이런 것은 먹지 않고 사과는 먹지 않고 피자만 즐겨 먹는다 하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 아이들의 텔로미어가 영생인자가 잘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오다 해서 파티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아무리 행복감을 느끼면서 아무리 은혜롭게 피자를 먹어도 영생인자는 잘려나갑니다.
유산소 운동만 한다고 했을 때 이 유산소 운동의 대표적인 것이 걷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통 산책하는 정도, 가볍게 이제 걷는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은 하루에 최소 90분 정도 하셔야지 우리 몸이 젊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텔로미어가 정지될 수가 있어요. 그럼 천천히 산책 한 10분, 20분 하고 오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지금 상태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더 건강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산소 운동이고요. 그런데 좀 파워 워킹이라고 그러는 것이 있는데 걷기 중에서 파워 워킹, 파워 워킹, 파워 워크는 보통 한 45분 정도만 하시면, 그렇죠? 90분의 반이죠. 그러면은 천천히 걷는 90분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파워 워킹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근력 운동을 해야겠죠. 근력 운동. 근력 운동은 여러분들 연세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이 윗몸, 그렇죠? 상체 근력. 상체 근력은 어떻게 키우시는 게 좋을까요? 아령을 여성들은 한 3파운드에서 5파운드, 남성들은 한 7파운드에서 10파운드를 들으시고, 아령을 이렇게 하루에 30회, 이렇게 30회, 이렇게 하면 이것은 이두박근을 튼튼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30번을 하시면 이 삼두박근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악력이 있죠. 악력. 여러분들의 손힘. 악력을 여덟 팔자 모양으로 된 기계가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꽉 누를 수 있는, 이것도 한 30번 정도. 악력. 그 다음에 그래서 악력이 있고, 그 다음에 팔 근육이 이두박근, 그 다음에 삼두박근, 근력 운동의 그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균형을 사실 균형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이 넘어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 운동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서 있다가 한쪽 다리를 들고 그 다음에 양팔을 이렇게 벌리십니다. 그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올리시고 몇 분 정도 서 계실 수 있는지, 사실은 1분 정도만 서 계실 수 있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눈을 감으세요. 그런 다음에도 몇 분 정도 서 계실 수 있는데, 몇 분까지는 안 해도 한 30초 정도 서 계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균형 운동.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하체를 튼튼하게 하는 운동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잠깐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에서 이제 팔을 앞으로 들이고 똑바로 일자로 하진 않고 살짝 이렇게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균형을 딱 지으시고 한 1분 동안 이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을 하루에 한 3회 정도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이제 하체, 허벅지의 근육이 튼튼해질 수가 있습니다. 균형, 그 다음에 상체, 그 다음에 하체. 그리고 이제 유연성 운동이 있죠. 유연성 운동이 있는데, 유연성 운동이 가장 좋은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뭐니 해도 국민체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체조. 그래서 이 국민체조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까지도 많이 해오셨던 운동이시죠. 요즘엔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국민체조를 음악에 맞추어서 하시면 2분에서 3분 걸리는 것이 이제 한 세트가 있고요. 그것을 2번 하시면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국민체조를 하루에 2번에서 3번 하시면 이제 한 5분에서 7분, 조금 더 하시면 한 10분 정도 유연성 운동. 그래서 유연성 운동 한 10분 정도 하시고요. 근력 운동 한 10분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파워워킹 한 40분 정도, 40분에서 45분 정도 하시면 하루에 필요한 이제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그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 그냥 산책만 하면 되냐, 동네 한 바퀴 돌면 되냐,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하십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오늘은 파워워킹, 아주 빠른 속도로, 여러분 파워워킹인 경우에 그냥 어슬렁어슬렁 걸으시는 것이 아니라 앞을 똑바로 보시고, 그 다음에 손을, 여러분들의 팔을 그냥 이렇게 걸으시는 것이 아니라 팔을 한 90도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그런 자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무릎도 거의 한 90도로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1시간에 한 3마일 정도에서 한 3마일에서 4마일 정도 걸으실 수 있으면 그것이 이제 파워워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5분 정도 걸으시면 한 2마일 정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걸으시고 이제 10분 정도 근력 운동을 하시고 또 10분 정도 유연성 운동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건강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텔로미어가 잘려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건강식을 드시면, 건강식을 이제 구체적으로 뭐 그냥 풀만 먹으면 되냐, 풀하고 과일만 먹으면 되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시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건 탁 들어가 있으면 좋습니다. 뭐 고기를 안 먹는다면 뭘 먹어야 되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곡류가 있습니다. 곡류. 곡식. 곡류는 여러분들이 한 3서빙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서빙이라는 것이, 서빙. 곡류에 있어서 서빙은 한 컵입니다. 그래서 밥을 했을 경우에 한 컵. 그럼 아침, 점심, 저녁 한 컵씩 드시면 3서빙이 되는데, 컵이 뭐 얼마나 된 컵이냐. 보통 이제 여러분 그 부엌에 가셔가지고 여자분들이 쓰시는 그 요리하는 그 컵의 한 컵을 이야기합니다. 그 한 컵은 보통 물컵보다 작아요. 물 한 컵보다 작은 한 컵인데, 그 한 컵을 이제 3끼 정도에 이제 나눠서 드셔도 되고, 한 끼에 뭐 드셔도 되는데, 될 수 있으면은 3끼로 나눠 드시거나 2컵, 1컵 이렇게 드셔가지고 과식하지 않으시도록. 근데 이제 곡류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최근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과거에는 이제 현미를 가장 좋은 곡류로 생각을 했는데, 비소가 함유되어 있어요. 요즘에 언제 재배했을 때 비소가 함유되어 있냐면 5월, 6월 정도, 4, 5, 6, 2월 정도 재배되는 현미에 비소가 들어있는데, 언제 이게 재배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미를 드신다고 해서 반드시 뭐 비소, 독소 중독증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현미보다 단백질 함유량이 2배가 더 있는 것이 있어요. 그 곡식이. 그것이 뭐냐면 키노아입니다. 단백질이 2배 이상 들었고 굉장히 든든하고 칼로리도 적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더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키노아. 물론 현미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귀리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통밀 좋습니다. 네, 보리 좋습니다. 율무,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루에 3컵 정도 드셔야 할 곡식입니다. 꽤 드실 게 많죠. 곡류 다음에 무슨 유가 또 있습니까? 콩 있죠, 콩. 콩은 그냥 생으로 드시기가 힘들죠. 콩은 찌어야죠. 찐콩이나 익힌 것. 이것은 이제 1서빙이, 하루에 이것도 3서빙을 드셔야 되는데, 콩에 있어서는 1서빙이 반 컵입니다.
그래서 콩을 익혔을 때 반 컵을 드시면은 이것이 이제 원 서빙이 되는데 세 서빙을 드셔야 되니까 2분의 3컵이 되죠. 그러면 이제 1.5컵을 드시면은 이제 하루에 드셔야 될 콩의 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곡류 있고 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를 드셔야 될까? 뭐를 드시면 이거는 실제적으로 운동은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것을 막아주지만 이러한 음식은 텔로미어를 잠깐이지만 또 작은 양이지만 길어지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의 맛을 실제적으로 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콩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드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가 있어요? 견과류가 있죠. 견과류. 견과류는 이제 하루에 한 서빙 정도만 드시면 되는데 한 서빙은 보통 마른 견과류 반컵 정도. 반컵 정도 드시면 됩니다. 한 컵까지 드셔도 내가 이거 콜레스테롤을 확 떨어뜨리고 싶다. 그러면 견과 중에서는 어떤 견과가 가장 콜레스테롤을 많이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암을 가장 강력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할까요? 어떤 견과일까요? 이게 바로 브라질 넛입니다. 브라질 넛을 이만한 거죠. 이것을 한 2개만 드시면 1시간 내로 콜레스테롤이 한 10에서 15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브라질 넛 드실 수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브라질 넛하고 귀리, 이게 오트거든요. 오트밀. 브라질 넛하고 오트를 함께 드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콜레스테롤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심바스타틴이라는 근육을 약하게 하고 근육에 통증을 주고 간을 아프게 하는 간의 문제, 염증을 일으키는 약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견과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견과 다음에 이제 채소가 있죠. 채소가 녹황색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밝은 무지갯빛이 있습니다. 물론 녹황색도 무지갯빛 안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금치, 오레가노, 그 다음에 배추 이러한 것들 녹황색, 그 다음에 또 당근, 그 다음 무지갯빛은 주로 피망 종류는 무지갯빛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피망이나 녹황색 채소 하루에 녹황색 채소 무지갯빛 다 3서빙씩. 그 채소의 서빙은 썬 것을 이제 한 컵으로 채웠을 때 한 컵이 원 서빙입니다. 그러니까 한 3컵 정도. 별로 안 돼요. 요만한 컵에 물 마시는 컵이 아니라 음식을 하는 요리할 때 쓰는 컵은 한 요 정도 됩니다. 한 주먹 정도 아마 될 것 같아요. 이만큼. 그것을 한 3주먹 정도 드시게 되면은 이제 녹황색 채소, 그 다음에 무지갯빛 채소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채식을 하시면서 어떠한 것을 드실 수 있습니까? 채소 다음에 또 드실 수 있는 거. 공유 옆에다 쓰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드셔야 될 것이 아마씨예요. 이 아마씨는 하루에 1 테이블스푼 이것을 드시면 아마씨 안에는 lig난이라고도 하고 lignon이라고 하는 항암제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유방암, 그 다음에 전립선암을 막아주는 탁월한 항암제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 아주 좋은 오메가3 그 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씨 하루에 1 테이블스푼 시리얼에다가 뿌려서 드시든지 국에다가 뿌려서 드시든지 샐러드에다가 뿌려서 드시면은 여러분들의 텔로미어가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고 암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텔로미어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씨는 기름 종류이기 때문에 그냥 1 테이블스푼이에요. 1컵이 아니고 테이블스푼보다 훨씬 작죠. 적은 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씨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실 게 뭐가 있냐 하면은 향신료. 향신료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향신료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강황입니다. 이 강황은 제가 한 30분 내내 강의를 드려야지 충분한 강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황의 가장
좋은 효과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예방, 우울증 예방, 치매 치료, 우울증 치료, 그 다음에 염증 치료, 항암 역할. 그래서 일본 오키나와에서 가장 즐겨 먹는 터메릭이라고 하는데요. 강황 터메릭이라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향신료 중에 하나인데 우리 삶 속에 어느 정도 드셔야 되냐 하면은 half teaspoon 정도. half teaspoon 여러분 음식을 하는 재는 그 숟가락 있죠? 제가 다음에는 그 숟가락을 제가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half teaspoon 정도 드시고 그 다음에 이 강황이라는 향신료는 반드시 후추와 함께 가야 됩니다. 후추를 half teaspoon이면 한 4분의 1 티스푼 정도로 이제 강황 2분의 1, 그 다음에 후추 4분의 1을 섞으면은 강황 속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그 물질이 이 모든 역할을 하는데 모든 두뇌와 심장과 관절에 탁월한 효과를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효과가 1000배가 증가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몸속에 있는 다양한 그 건강 역할을 하고 우리 몸속에서 다양한 건강 역할을 하고 그다음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텔로미어 영생인자를 길게 만드는 음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